자, 안녕하세요. 스파콩배 갓코치입니다. 자, 학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중3 영어 통화 윤정미.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과의 첫 번째 시간이죠. 사과의 본문 공의를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사과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요, Be a smart spender라고 되어 있죠. 이 무슨 얘기죠? 스마트 스펜더 하면 이제 스펜드 하는 사람,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똑똑한 뭐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라는 얘기죠. 소제목을 보니까 Ask Dr. Money라고 되어 있죠. 이제 머니 박사님한테 여쭤보자라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뭐가 되겠죠? 이제 그 용돈 사용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한 지문인데요. 뭐 내용은 별로 당연히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당연히 뭐 용돈 받아서 쓰시죠. 뭐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이제 자급자족 하시는 학생들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즉 생활 중의 일부를 소재로 삼고 있는 글이라서 이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학교 교과서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건 잘 못하시건 뭐 상관없이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 너무 등한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이전에 영어를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을 여기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교과서를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기본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뭐 이 시험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그러시면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소제목 Ask Dr. Money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Teens Spending Habits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teens라고 하는 건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나이 또래를 우리가 보통 teenager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걸 줄여서 이제 tee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소유격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 10대들의 spending habits 하면 이제 소비 습관이라는 얘기 되겠죠. 즉 10대들의 소비 습관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하죠.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법 상황을 하나 봅시다. 우리가 이제 how smart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how라는 말을 대부분의 여러분 학생들이,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걸 어떻게 했냐고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알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how라고 하는 이제 이 의문사는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라는 의미와 얼마나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이제 방법의 의미로 쓰고, 어떨 때 이제 얼마나냐라고 하는 이제 상태와 정도를 나타내는 의문사로 쓰느냐,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제 본문 같은 경우에 how smart 이런 식으로 지금 how가 지금 여기 지금 형용사 smart라고 하는 형용사와 같이 이제 붙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뭐다, 이 how는 이 우리가 어떻게냐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 이제 방법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상태와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how로 쓴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how smart 하면 뭐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똑똑하니 라는 얘기 되겠죠. 여러분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아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기초 영어 회화 시간에 여러분이 How old are you? 라고 하는 말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보통 뭐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몇 살이에요?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이제 자연스럽고 이제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의역이 담긴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하자면은요, 이것도 how 다음에 old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직역하자면 무슨 얘기죠? 얼마나 ol드하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쉽게 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늙었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과 같은 구조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뒤쪽에 있었던, 이걸 좀 더 그럴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뒤에 달라붙어 있었던 보어를 앞으로 당겨서 쓸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냐라고 하는 의미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ow smart are you 하면 뭐가 되겠죠? 너 얼마나 똑똑하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가지고서 라는 얘기가 되겠죠. with your money 라는 얘기가 되겠죠. 돈을 가지고서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이때의 with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쓰셔야 되느냐,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는 동작의 대상의 의미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이제 about 정도를 되게 아실 텐데, 이때 사용은 이제 with와 사용은 이제 with가 의미하는 이제 뭐뭐에 관하여는 about이 의미하는 뭐뭐에 관하여와는 약간 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뭐 썩 잘못된 해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위드는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으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반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동반을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말대로 돈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동작의 대상으로 사용이 될 때 이 동작, 다시 말하면은 해당하는 사물이든 어떤 대상과 내가 함께 뭔가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관하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전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건 왜 관하여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냥 뚱 해놓고 외우게 되면은 좀 이게 잘 암기가 좀 안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내가 뭐죠? 그 해당한 대상과 함께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뭐다? 그렇죠. 이 위드가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에 관해서 넌 얼마나 똑똑하냐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돈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잘 관리하고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질문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re are results of a survey of 100 students at Green Middle School 되겠죠. 결과가 있대요. 무엇의 결과가요? Of a survey 한번 보죠. 저 설문이죠. 설문의 결과인데 어떤 설문이죠? 누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죠? Of 100 students가 되겠죠. 그래서 100명의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했죠. A survey of 뭐뭐라고 하면요. 이건 아예 그냥 패턴을 외우세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아예 외워버리세요. A survey of 뭐뭐 하면 얘네들을 5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설문 이렇게 아예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이거는요. 그리고 at Green Middle School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생들은 그냥 원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장소의 전체에 at을 썼는데 이거 되게 구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장소의 전체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3개를 배웁니다. in, on, at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뭐 in은 뭐 어디 안에서 뭐 on은 뭐 어디 뭐 면에 붙어서 뭐 at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설문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래프도 나와 있죠. 이게 당연히 뭐 이 그래프가 이제 이 설문 조사를 한 것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일 텐데 이 100명의 학생들에게 한 설문 조사를 어디에서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뭐 동대문 중학교도 아니고 저기 무슨 뭐 어디 중학교도 아닌 그린 미들 스쿨이라고 하는 요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at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를 나타낼 때, 즉 다른 곳도 아니고 유일무이한 장소일 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바지를 한 벌 샀다고 쳐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바지를 뭐 롯데백화점에서 샀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물론 롯데백화점은 뭐 전국에 지점이 되게 많지만 어떤 특정한 롯데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롯데백화점 명동점에 가서 샀다고 쳐보도록 하죠. 근데 그 바지가 하필이면 명동점에서만 파는 바지라고 쳐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 전치사 뭐를 쓴다? 그렇죠. 그때 전치사 at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롯데백화점 뭐 저기 뭐 부산점에는 안 팔고 뭐 저쪽에 청량리점에는 안 팔아요. 명동점에서만 팔아요. 그때 뭐다? 그렇죠. 그 특정 장소인 특정 장소를 나타낼 때 전치사 at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설문조사를 어디에서만 한 거다? 그렇죠. 그린 미들 스쿨이라는 곳에서 한 거란 얘기가 되죠. 다른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래서 at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편하겠죠. 여기에서 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되겠죠. 자, we first asked the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라고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뭐 처음으로 뭘 물어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즉,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이제 돈에 관해서 뭐라는 얘기죠? 좀 똑똑하십니까? 즉, 돈 잘 관리하십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죠. as graph 1 shows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 1번에서 보여주듯이 70% answered no, while 30% answered yes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while이라고 하는 말도 잘 보도록 할게요. while은 여러분 이제 중학생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접속사이긴 한데 while은 여러분 보통 이제 뭐뭐 동안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시간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while은 요 반면에 뭐죠? 그렇죠? 뭐뭐인 반면에 라고 하는 양보와 대조의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둘의 의미를 모양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그냥 없어요. 아예 그냥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반 이제 다시 말하면 뭐다?
이 전적으로 문맥에 의해서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문맥에서 구분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 반면에라고 이제 해석이 될 때는 반드시 문장 안에 무슨 단어가 있다?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앞에는 뭐라고 돼 있죠? no라고 돼 있는데 뒤에는 yes라고 돼 있죠. 그렇죠. 한쪽은 no고 한쪽은 같지만 반면에 한쪽은 ye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while은 뭐뭐 동안에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반면에라고 하는 의미의 대조의 의미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모양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모양 가지고 구분하실 수 있다 치면 여러분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잘못 구분하고 있는 거니까. 자, 70% answered no가 되죠. 즉 70%는 no라고 대답을 했고 반면에 30% yes, 30%는 네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we then asked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은 좀 별표를 쳐놓고 좀 주의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잘 보도록 할게요. 자, then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부사가 붙어 있죠. 이건 이제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그냥 부사라고만 알아주셔도 돼요. 이건 문장 맨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물어봤다는 얘기죠. We asked the students가 되겠죠. 학생들에게 what 이라고 물어봤어요 라는 얘기 되겠죠. 즉 얘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얘가 직접 목적어인 이건 몇 형식 구문이다. 이걸 사형식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에게 뭐뭐를 물어봤다 라고 하는 사형식 구문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참 편하긴 한데 가운데 뭐가 달라붙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 student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하나 붙어 있네요. 즉 no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뭘 물어봤다는 얘기죠? what 이하라고 물어봤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no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who answered no는 바로 앞에 있는 the students를 꾸며주는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죠. 자, no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뭘 물어봤냐?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가 되겠죠. 그들의 가장 큰 돈 걱정이 무엇이냐라고 무엇인지를 물어봤다는 얘기 되겠죠. 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물었다? 그렇죠. Who answered no? no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as graph 2 shows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라는 얘기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as와 여기 있는 as는 똑같은 as가 되겠죠. 뭐뭐이듯이 뭐뭐처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접속사예요. 이거는요. show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프 2에서 보여주듯이 60% think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while 28% they think they have difficulty saving money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즉 이렇게 되겠죠.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즉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라는 얘기 되죠. 60%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반면에 뭐라는 얘기 되겠죠. 28%는 뭐다? They have difficulty saving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요거는 여러분 이 수거가 되겠죠. 일종의 have difficulty ing라고 하는 수거가 되겠죠. 요 사이에는 이제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서술형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써봐라라고 했을 때 in을 써도 이건 절대 틀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략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 답을 이 서술형을 쓸 때 그걸 써도 맞는 거예요.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원래 있는 건데 그냥 안 써준 것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없는 걸 막 갖다 집어넣고 써놓으면 그건 틀린 거지만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써준 거, 생략한 거는 써도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틀렸다라고 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고요. 자, they have difficulty ing 하면 ing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잘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difficulty라는 말 대신에 뭘 써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trouble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같은 거나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실 때, 뭐 여기는 뭐 difficulty라는 말 대신에 trouble이라는 말을 써도 맞아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제가 서술형으로 쓸 때 difficulty라는 말 대신에 제가 trouble이라는 말밖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trouble이라고 써도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반입니다. 아시겠죠?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해주셨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용인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이걸 설명을 안 해주실 선생님은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그 선생님이 이걸 수업에서 빼먹으셨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떻게든 뭐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조금 이 선생님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맞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 의미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여기서 이는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써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saving은 뭐다? 동명사의 ing예요. 그래서 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60% 학생들은 think that 되겠죠. 여기서 지금 that이 생략된 거예요.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죠.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allowance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용돈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갖는 단어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죠. 용돈이 충분하지가 않대요. 60% 학생들은요. 그리고 반면에 28% 학생들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Have difficulty saving money가 되겠죠. saving money 하는데 돈을 저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lastly 마지막으로요. 자, 12% said that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hey spent money on things they didn't need가 되겠죠. 자, they spent money가 되죠. 돈을 써요. 어디에 써요? on things.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다라고 할 때 전치사는 on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전치사가 아예 없어요. 아시겠죠? spend money on 뭐뭐 하면 뭐라는 얘기죠? 뭐뭐에 돈을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spend money on 뭐뭐 어디에 돈을 쓰다. things 어떠한 것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떠한 것들이다? They didn't need가 되겠죠. 그들이 필요 없는 것에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our survey shows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거는 여기 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60%가 I don't have enough allowance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28%가 I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그리고 12%가 I spend money on things I don't need가 되겠죠. 그렇죠. 내 필요 없는 거 돈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our survey shows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think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되겠죠. 우리 이제 뭐가 되겠죠? 우리 설문지가 보여준대요. that 이하를요. The majority of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일단 표현으로 암기해 버리시는 게 좋아요. The majority of 하면 뭐다? of 이하의 대다수가 라는 얘기죠. The majority of A 하면 A의 대다수가 라는 얘기겠죠. The most of A라고 해도 사실 이거 별로 차이는 없어요. 아시겠죠? The most of A 하면은 뭐 A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most를 좀 그럴싸한 말로 표현을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majority는 대다수, 과반수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학생들의 대다수가 think 뭐라고 생각을 한다? that 되겠죠. 여기서도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hink that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즉 돈에 대해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즉 돈 관리를 잘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학생들 대부분이야. 60% 이상이니까 뭐 절반이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majority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managing money is not easy가 되겠죠. 돈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And becoming a smart spender takes effort라고 되겠죠. 그렇죠. 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이라는 얘기죠. 이게 동명사 주어니까 동명사 주어는 항상 뭐다? 단수 동사를 쓰는 것이 원칙화되어 있어야 아시겠죠. takes effort가 되겠죠. 자, 이렇게 effort라는 명사는 여러분 좀 중요해요. 이거는 이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일일이 구분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effort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일단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셀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딱 구분되어 있진 않아요. 아시겠죠? 때문에 어떤 특정한 표현에서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3 학생들 아직까지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대신에 이걸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썼을 때 이거 뭐 effort라고 쓴다거나 뭐 앞에는 어나 뭐 이런 거 더 붙여가지고 쓰면 이건 얄짤없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거 말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effort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관사 명칭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takes effort라고 해서 뭐다? 자, 노력을 하다라고 할 때 이것도 아예 그냥 한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노력을 하다. takes effort. 노력이 뭐 필요하다. 노력이 들다. takes effort. 이렇게 아예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나 오늘 노력 328개 해서 와 졸라 노력해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좀 쉽죠? 그래서 effort는 그냥 기본적으로 셀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간단한 질의응답인데 봅시다. 자,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Let's talk with the Dr. Money가 되겠죠.
자, do you have any 어떠한 이라는 얘기 됐죠. 여기서는 어떠한이라는 의미로 쓰게 됐죠. money worries 하면 돈에 관련된 돈 고민이 있냐? 라는 얘기죠. 돈에 관한 고민이 있어요? 라는 얘기죠. Let's talk with Dr. Money. 이제 돈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봅시다. 자, question 이렇게 나오죠. I'm Jason. I get a weekly allowance, but I never have enough가 되겠죠. 자, 난 제이슨인데요. I get a weekly가 되겠죠. allowance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의 weekly는 뭐다? 이거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우리 공부를 조금 이제 많이 한 이제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ly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통 이제 부사라고 이제 알아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뭐다? 이거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week라고 하는 명사에다 지금 ly라고 하는 이제 전미사가 붙은 거가 되겠죠. 이때는 형용사화 돼요. 아시겠죠?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아시겠죠? 형용사에 ly를 붙였을 때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weekly allowance는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마다 라는 얘기가 되죠. 매주 용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여러분의 월급이라는 것은 월 단위로 받는 거 있죠. 근데 매주 단위로 뭐 매주 월요일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매주 뭐 토요일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사장님 마음이겠죠. 주 단위로 받는 것을 그래 주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주급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 단위로 뭐라는 얘기다? 용돈을 받는다. 그러나 I never have enough. 절대 뭐라는 얘기 되겠죠?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 되겠죠. 충분히 하지 않아요라는 얘기죠. By Thursday가 되겠죠. 목요일쯤 되면요. All of my money is gone이 되겠죠. 즉 be gone 하면 가고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없어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돈을 다 써버리고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be gone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사람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뭐라는 얘기죠? 비동사 g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맛있게 다 먹었는데 갑자기 뭐 형이든 동생이든 아니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있던 음식 어디 갔어? 라고 했을 때 it is gone 하면 예를 들어서 it is gone 하면 the food is gone 하면 뭐라는 얘기 되겠죠? 다 먹고 없는데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말, 다 써버리건 어쨌든 간에 없어요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all of my money is gone. 돈이 다 바닥에 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 목요일쯤 되면요. 제 생각은 뭐 저도 예를 들어 주중에 주 단위로 용돈을 받는다 치면 목요일쯤 되면은 거의 저도 손가락만 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이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How to 하면 이제 방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죠. How to 동사 원형하면 어떻게 이제 뭐 이거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자세히 여러분 풀어서 써는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to solve라고 하는 말은 to 부정사죠. 얘도 일종의 동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동작은 항상 동작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동작을 행한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누가 풀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풀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그래서 이 how절은 원래 어떤 문장에서냐면 how I should solve this problem.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주어와 여기에 있는 주어가 같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how절에 있는 주어를 이제 생략을 해버리고 조동사도 그냥 기본적으로 생략을 해서 원래 있던 동사를 그냥 뭘로 바꾼 것뿐이라는 얘기 되겠죠. to 부정사를 이렇게 바꿔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how to라고 하는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은 배우셔야 돼요. 중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워서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자유자재로 이제 이해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년에서는 이걸 원래 문장대로 바꿔봐라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은 매우 정당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고등학교 때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조금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물어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봐야지만이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고 있는 것이니까 요건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지금 써드린 거 그대로 필기 잘 해놓으세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닥터 머니께서 해주시는 거죠. Hi, I'm Dr. Money가 되겠죠. Let's look at your spending diary가 되겠죠. 한번 보자라는 얘기 되죠. 뭘 벌려? spending 하면 소비 다이어리가 되겠죠. 그럼 뭐 쉽게 말하면 뭐 소비 기록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좀 소비 일기라고 할게요. 그냥 해석 그냥 단어 있는 뜻 그대로요. 쉽게 말하면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쩔 일종이에요. 가계부 한번 보자라는 얘기인데 You used up most of you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week가 되겠죠.
use up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를 깡그리 다 써서 없애버리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use up 하면 뭐라는 얘기다? 그냥 use up 뭐뭐로 사용하다지만 use up이라고 이제 부사 up이 달라붙으면 뭐가 된다? 그렇죠? 싹 다 써서 없애버리다는 뜻이에요. You used up most of your money가 되겠죠. 돈의 대부분을 다 써버린다. 언제예요? At the beginning of the week가 되겠죠. 즉 이제 주의 첫 beginning에 첫 시작에 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시작에 쓴다. 다 써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Here's my tip. 내가 이제 팁을 한 가지 줄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don't carry around all of your weekly allowance가 되겠죠. carry around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이 한 덩어리를 외우세요. 가지고 다니다 라는 얘기죠. carry가 운반하다, 휴대하다, 나르다라는 뜻인데 around는 여기저기 주변에 휘휘 둘러서라는 뜻이죠. 주변에 둘러서 여기저기를 들고 여기저기로 들고 다니다. 즉 들고 다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돈 한 번에 다 가지고 다니지 말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한 번에 돈이 다 있으면은 지갑에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되게 되겠죠. 그죠? 자, divide your money into days가 되겠죠. divide A into B. 이거는 되게 중요한 수거예요, 여러분. 암기해 주세요. A를 B로 나누자는 얘기죠. 뭐 하라는 얘기가 되죠? 돈을 days, 날로, 일별로 나눠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주일치 용돈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나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then 그리고 나서 이거 then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거 뭐 앞에 있어도 상관없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Then carry only the money you need for each day가 되겠죠. Carry only가 되겠죠. 들고만 다녀라는 얘기죠. 뭐를요? The money가 되겠죠. 필요한 돈을 돈인데 어떤 돈? You need. 네가 필요한 돈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뭐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For each day 매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각각의 날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각각의 날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당연히 문지시겠죠. 그렇죠. everyday가 되겠죠. 이제 매일 매일 네가 필요한 돈만 only carry 들고 다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고 문장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당연히 여러분 학년에서 심지어 이거는 지금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내용을 지금 주로 문법 다 중학교 2학년쯤에 다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어려움 없이 좀 읽어내셔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거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 친구는 제가 오늘 꽤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필기해 두시고 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